네, 여러분 쉬는 시간 잘 보내셨나요?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스토어에서 어떻게 키워드를 분석하고 그리고 잘 팔리는 상품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객을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의 상품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 여성인데 드림캐쳐를 많이 구매했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 스토어다, 또는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많이 판매를 해봤다, 또는 이렇게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특징으로 봤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상품은 3년 동안 굉장히 인기가 있는 상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평균 검색량은 월 10만 건 정도의 검색량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대형 키워드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상품은 여러분들이 좀 더 잘 판매를 하셨다라고 하신다면 연관 검색어를 통해서 상품을 확장하시면 좋은데, 테피스트리라든지 마크라메라든지 월행인, 또는 요즘에는 썬캐쳐라는 키워드도 굉장히 많이들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해당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상품을 소싱하시는 것이 좋고, 주력 타겟 고객은 인테리어 소품이나 선물 등을 고려하시면서 구매하시는 고객이 많기 때문에 패키지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객단가를 높이는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역할은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 상품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이 해당하는 상품을 사려고 하는 고객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고객의 분석, 그리고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네이버의 상품 양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내 상품의 경쟁력과 그리고 스토어를 꾸준히 관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잘 판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조회 리스트를 만들어서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당하는 상품을 순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그리고 상품을 추가 소싱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제가 준비하는 상품이 정말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인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을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해당하는 관련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에 있는 쇼핑 연관 키워드나 쿠팡 키워드나 네이버 광고 관리 시스템에서 키워드 도구로 연관 키워드를 찾아서 이 관련 키워드에 삽입해 줍니다. 그리고 이 해당하는 키워드별로 대표 카테고리가 어디인지도 찾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검색어에 따라서 검색량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네이버 광고 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해보셨을 때 네이버에 얼마만큼의 상품이 많이 등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품 수를 체크를 해서 이 해당하는 검색 수와 상품 수를 나누어서 0에 가까울수록 여러분들 상품의 경쟁 강도가 낮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사표도 여러분들께서 판매를 하실 때 항상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하실 때 네이버 검색에 상위 노출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 상위 노출이 될 때는 세 가지의 점수 배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적합도 점수, 두 번째는 인기도 점수, 세 번째는 신뢰도 점수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점수가 곱해져서 여러분들의 쇼핑 순위가 판가름 나는데요. 첫 번째 적합도라고 하는 이 점수는 상품을 등록하는 당시에 얼마만큼 품질이 좋게 상품을 등록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신 거는 대표 키워드를 포함시키는 상품명과 이 대표 키워드가 등록되어 있는 상품의 카테고리가 적절하게 들어가져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겠고요. 그리고 브랜드 제조사 부분도 비워놓지 마시고 채워주시고, 속성이나 태그 부분에서도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고객님들이 어떠한 속성 값들을 찾는지, 예를 들어서 모자라고 한다면 이 모자가 번거지 모자인지 책 모자인지 여름용인지 겨울용인지 이런 것들이 속성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색 필터 부분도 여러분들 상품 등록하실 때 잊지 마시고 같이 입력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기도 점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의 상품이 고객님들이 많이 클릭을 했고 구매를 했고 리뷰를 썼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상품을 올린 지 얼마 안 된 최신 점수를 받고 있을 때 상위 노출을 할 수가 있는 부분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 신뢰도 점수 같은 경우에는 상품명이 너무 길지 않는지,
그리고 스팸성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과 그리고 네이버 쇼핑 페널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상품 주문이 들어왔는데 48시간 내에 출고를 하지 않으시게 되면 페널티를 하루당 1점씩 받게 되고 그리고 고객이 질문을 하셨는데 24시간 내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면 페널티를 받게 되는 이런 스토어 관리 부분에서 페널티 부분이 있으니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하실 때에는 항상 경쟁사를 분석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경쟁사들이 어떻게 키워드를 잡고 있고 상품명을 만들고 있고 어느 카테고리의 상품을 등록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해주시고 상품명은 곧 고객이 들어오는 길 이라고 해서 키워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품명을 작성하실 때에 보시면 네이버 쇼핑에서 지금 여기 있는 키워드 추천이라는 탭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키워드 추천에 있는 내용들을 상품명에 꼭 포함시켜서 넣어주신다면 네이버에 조금 더 상위 노출이 될 수가 있고 해당하는 네이버 플랫폼에서 많은 분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이 키워드로 고객님들을 유입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려는 가격, 경쟁사와의 가격 대비 또는 내가 상품을 사오는 가격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마진을 남길지에 대한 것들도 미리 계산을 하시고 상품 등록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상품 등록을 하실 때에 상품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입력하시는 것이 표준 상품명이고 그리고 점수를 더 많이 배점을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사항들을 여러분들께서 순서대로 기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50자 내외로 텍스트를 사용해 주시고 웬만하시면 조사나 수식어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0자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게 되면 어뷰즈라는 것으로 간주가 돼서 상품명에 좀 불필요한 키워드가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점수가 더 떨어질 수 있으시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최대 100글자까지는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제조사가 있다면 브랜드 제조사 이름부터 그리고 시리즈, 모델명, 상품 유형, 색상, 소재, 패키지 내용 수량, 사이즈, 성별, 나이, 속성값을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어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스토어의 이름이나 셀러의 이름은 상품명에 입력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사은품을 준다던가 이벤트를 하고 있는 사항을 상품명에 포함시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꼭 입력하지 않고 그에 해당하는 칸들은 상품 등록하시는 칸에 따로 다 되어 있으시니까요. 그에 해당하는 칸에 맞춰서 입력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상품 등록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것은 상품 이미지와 상품 페이지가 또 중요하겠습니다. 상품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가로천, 높이천의 정사각형 이미지로 준비해 주시고요. 퀄리티는 좋은 이미지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미지의 용량은 1MB 이하가 좋습니다. 이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모바일로 쇼핑한다는 것을 많이 아실 겁니다. 모바일로 쇼핑하실 때 길쭉한 핸드폰에 상단 부분에 이미지가 턱 하고 보이실 거예요. 그 이미지를 스와이프해서 넘기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는 하나만 넣지 마시고 최대 5개까지는 꼭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페이지를 등록하실 때에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형태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포함했는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으로 작업했는 이미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텍스트 부분은 다 이미지를 다 분리를 시켜서 상품 등록하는 당시에 이 글씨를 보면서 타이핑을 하고 이미지를 삭제하는 형태로 해서 블로그 형태로 작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상품 등록을 하실 때에 이렇게 포토샵이든 아니면 디자인 프로그램이든 이런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 주실 때 타이핑을 해서 블로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준비하신다면 상품 등록 시간을 더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등록 전에 저는 이런 준비 파일을 만드는데요. 제가 지금 적어 놓은 곳은 카테고리, 상품명, 그리고 옵션과 가격,
그리고 모델명, 브랜드, 제조사, 이벤트 사은품, 배송지, 출고지, 반품지, 교환 배송비, 그리고 해시태그까지 이렇게 엑셀 파일로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미리 작성을 해놓는 가장 큰 이유는 상품 등록할 때 필수적인 사항들이 이곳이고 가산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입력을 해놓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엑셀 파일로 이러한 내용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면 상품 등록하시는 시간을 더 줄일 수 있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상품 페이지를 만드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상품 페이지 전에 상품 등록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 준비해 드렸는 요 엑셀 파일을 잠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지금 이 해당하는 상품은 커플 백문백답이라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엑셀 파일로 미리 말씀드렸던 필드들을 다 입력을 해 놓으시고, 이곳에다가 제가 판매를 하고자 하는 대표 키워드 커플 백문백답 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쇼핑 더보기로 들어갔을 때 이 커플 백문백답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분들이 어느 카테고리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합니다. 보니까 생활건강의 문구 사무용품의 노트, 수첩의 노트 카테고리네요. 이 카테고리를 이 카테고리 칸에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야 이 해당하는 대표 키워드로 내 상품을 상단에 노출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카테고리가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해당하는 상품은 노출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대표 키워드로 어느 카테고리 상품을 등록해야 되는지를 검토를 먼저 해주십시오. 그리고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화면으로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키워드 도구라고 하는 화면이 보입니다. 키워드 도구로 들어오셔서 커플 백문백답이라고 죄송합니다. 어이구, 지금 화면이 잠시 끊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도구의 키워드 도구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커플 백문백답이라고 검색하고 조회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 해당하는 검색어에 따라 가지고 연관되어 있는 검색어들이 나옵니다. 이 해당하는 키워드들을 추가를 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키워드 검색량이 괜찮은 것 같다, PC와 모바일 포함해서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키워드들을 추가를 해주시고, 해당하는 키워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키워드를 모으셨다면 이 해당하는 키워드를 복사하셔서 엑셀 셀에다가 입력을 해주신 다음 중복되는 키워드들을 이제는 빼주고 커플이라는 단어가 지금 중복돼서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연애라고 하는 것도 중복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문백답도 중복돼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중복되고 있는 키워드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거죠. 커플, 백문백답, 연애, 남자친구, 러브짱, 문답, 백문, 백답,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지금 여기 있는 키워드들을 조합형 키워드로 사용하면서 중복되는 키워드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자 이내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49자까지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키워드들은 한 번만, 그리고 여러 번 반복되지 않도록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려는 상품에 대한 옵션 값과 그리고 판매 가격을 산정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도매가가 있다면 소매가로 얼마로 판매를 할지는 저는 도매가 대비해서 곱하기 1.5를 해서
계산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해서 소매가를 결정한 다음 부가세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연동수수료 2%에 3.63%를 곱해서 네이버 쇼핑으로 고객이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마진 같은 경우에는 소매가에서 도매가를 빼고 수수료를 빼고 일반 과세자시라면 부가세까지 빼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저의 마진이 계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미리 작성을 해 놓으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하실 때 판매 가격을 선정하시는 것도 쉬우실 거고, 그리고 이 하나의 상품 판매를 했을 때 얼마가 남는지까지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판매가와 할인가 같은 것들을 결정을 해주시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는 상품이 고객들에게 노출되는 상품이 4,500원으로 노출되면 좋겠죠. 그래서 할인 판매가는 4,500원이 되겠고, 판매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5,000원으로 등록해서 500원을 할인해가지고 4,500원으로 노출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고객들에게 보여주게 된다면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가격도 되게 싼 곳이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고객들이 유입이 될 것이고, 그래서 옵션들을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조사 브랜드 모델명 작성해 주시고 이벤트 칸 채워주시면 가산점이 있으시니까 비워놓지는 말아주세요. 이벤트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만약에 하시는 것이 없다면 네이버페이 포인트 지급은 네이버에서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모두 다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작성해 주셔도 어쨌든 네이버에서 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가산점은 챙기실 수 있겠죠. 그리고 배송비 규정까지 작성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상품 등록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이동하셔서 왼쪽에 있는 상품 등록 버튼을 누르시고 이곳에다가 노트 라고 검색을 하면 좀 전에 저희가 검색했던 1등 카테고리 생활건강의 문구 사무용품의 노트 수첩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상품명 부분도 여기에 있는 상품명을 복사를 해서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고, 그리고 판매가 부분도 아까 5,000원인데 할인을 줘서 500원을 할인한다고 했죠. 그리고 재고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옵션이 있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을 건데요. 지금은 저는 하나의 상품에 3가지 옵션을 같이 팔기 위해서 조합형 옵션으로 등록을 하는데, 고객님은 3가지 상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옵션명은 하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바지를 판다고 생각을 했을 때 바지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와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고객님이 선택해야 되는 거는 사이즈와 색상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옵션명의 숫자가 2개가 되겠죠. 자, 저는 하나로 해서 고객님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적어주고, 그리고 제가 파는 응응하응이랑 그리고 우정의 지식, 연애의 지식 이렇게 적어주고 옵션 목록으로 적용을 누릅니다. 그러면 옵션가 쓰는 칸과 재고를 쓰는 칸이 나오는데요. 아까 엑셀 파일에 제가 미리 작성을 해놨죠. 지금 제가 4,500원에 팔기 때문에 이 상품에는 옵션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옵션가 0원, 우정의 지식 같은 경우에는 6,000원에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4,500원에 노출되고 있는 가격에서 1,500원을 더해야 6,000원이 될 수 있으니까 1,500원을 여기에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연예의 지식 부분에서는 4,400원을 더해서 4,500원을 더해주면 8,900원이 되니까 4,400원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상품들에는 재고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옆쪽에 있는 품절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재고 수량으로 인해서 품절 상태가 풀리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가 0원인 상품이 품절이 되게 되면 이 해당하는 상품도 품절이 될 수 있으시니까 이 옵션가 0원인 상품이 품절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직접 입력형은 고객님들께서 입력을 직접 하셔가지고 제가 각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겨줄 때 사용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셨는 여러분들의 상품 이미지의 대표 사진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이미지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이미지를 삽입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고 보시게 되면은 해당하는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동영상이 있으시다면 넣어주시는 것이 훨씬 검색에 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짧게라도 또는 이미지 몇 개를 겹쳐가지고 요즘에 이미지로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들도 많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페이지는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이라는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이곳에 사진을 클릭하신 다음 여러분들이 상품 페이지를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순서대로 불러오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불러오시고 나셔서 해당하는 상품을 중간중간에 텍스트를 입력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단 부분에다가 연애, 이제 서로 알고 해요. 알아갈수록 매력적인 우리를 위해 연애의 지식 커플 백문백답 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자, 이런 글씨들을 이 중간중간에 모두 다 클릭하셔서 포함시켜서 적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블로그 형태로 작성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꼭 중간중간 텍스트를 포함시켜서 넣어주세요. 이때 넣는 가산점은 4점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블로그 형태로 리뷰 형태로 작성해 주신다는 거 중요하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만들지 모르는 분이다 라고 하신다면 오른쪽에 템플릿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는데 이러한 템플릿을 클릭하셔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상품 페이지 레이아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만 더블 클릭하셔서 이미지를 교체시켜 주셔도 여러분들 전체 플로우를 따라가면서 상품 등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방법도 좋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상품을 등록하실 때에는 이미지와 텍스트, 블로그 형태로 작성하신다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요 정보 부분에서는 모델명, 브랜드, 제조사 부분 비워놓지 마시고 꼭 입력해 주시고 상품 속성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키워드로 고객들이 이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봤을 때 필터를 해서 보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노트라고 하는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볼 때 위쪽에 보시면 매수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해서 봤을 때 필터링이 돼서 해당하는 상품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곳에 있는 필터 내용을 꼭 잊지 마시고 포함시켜서 상품 검색 노출을 더 많이 점수를 가산점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하는 상품이 KC 인증이 있다면 인증번호를 적어주시고요. 원산지는 필수 입력 부분이니까 꼭 원산지 표기 알맞게 입력해 주시고 상품 정보 제공 고시는 이 해당하는 상품에 따라 가지고 꼭 넣어줘야 되는 고객이 아셔야 되는 정보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등록하신 상품에 맞춰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입력해 주시고 또는 상품 페이지 하단에 이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놓으셨다면 상품 페이지 참조 전체 입력에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배송 같은 경우에는요, 배송으로 해주시게 되면 택배로 발송하는 상품이라는 것이 되겠고 또는 직접 배송으로 해서 화물 배달을 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컨텐츠 같은 상품 판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배송 없음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산품들은 다들 배송으로 진행이 되니까 배송에 택배 소포 등기를 일반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많고 배송 속성은 오늘 출발이 가능하다면 오늘 출발로, 그것이 안 된다면 일반 배송으로 해주시고요. 만약에 주문 제작하는 핸드메이드 상품 판매하신다면 주문 확인 후 제작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묶음 배송 같은 경우에는 출고지가 같았을 때 묶음 배송 그룹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용을 해서 고객님들께 3만 원 이상 무료 배송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공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별 배송비를 입력해 주시고 저는 선결제만 받고 있습니다. 착불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선결제로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도서상간 추가 배송비가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묶음 배송비 그룹에서 같이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고지 적어 주시고
교환 반품지 여러분 적어주실 때에 만약에 계약하시고 계시는 택배사가 없으시다면 네이버가 기본적으로 계약하고 있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사용해 주시면은 네이버 시스템을 통해서 반품을 자동으로 수거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때 배송비는 우체국 택배는 3,000원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포장비랑 이런 것들 포함시켜가지고 500원 더 추가해서 3,500원의 편도 왕복은 7,000원을 받고 있고 제가 출고했는 곳으로 다시 반품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AS 사항은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반품 교환에 대한 부분 고객님들과 채팅을 통해 가지고 반품 교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시고 연락처 작성해 주시고 넘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매 혜택 조건에 가산점 있는 부분 안내해드리면 이벤트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던 이벤트 부분은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이벤트 내용을 꼭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상품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 배송비 하단 부분에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이 구매를 할 확률이 더 높고 해당하는 메시지를 보여드리면서 고객님들을 조금 더 유입하고 끌어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 이 해당하는 칸은 비워놓지 마시고 입력해 주시고요. 검색 설정에 있는 부분은 해당하는 카테고리에서 최근에 이슈가 있는 태그를 추천해 주기도 하고 이 부분은 또 다른 검색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성 태그, 이벤트형 태그, 타겟형 태그에 맞는 것이 있다면 적절하게 한 5개 정도 넣어주시고 그 외에는 직접 입력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찾아낸 좋은 키워드를 이 태그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타이틀과 메타 디스크립션 부분은 따로 입력하지 않으시면 여기는 상품명 그리고 메타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 상품 페이지에 있는 텍스트가 포함이 될 수가 있으시니 이 부분은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출 채널은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쇼핑 윈도우를 하고 계신다면 쇼핑 윈도우까지 체크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 사용은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쪽에 상품명을 잘 적으셨다면 따로 적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등록하셨을 때 네이버 쇼핑에 노출되기를 원하신다면 네이버 쇼핑에 체크를 해주시고 전시 상태의 전시 중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을 저장까지 해주시게 되면 상품 등록이 완료가 되는데 네이버 쇼핑에 노출돼서 여러분 상품을 볼 수 있을 때까지는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소요가 되니까요. 등록하시고 나셔서 여러분들의 대표 키워드로 여러분들의 상품이 어떤 위치, 순위가 어디에 나오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고 주변 친구들에게 나 지금 상품 등록했고 지금 상품 판매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안내를 해주면서 판매를 내수 마케팅부터 좀 시작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품을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최신 점수를 받으실 수 있고 그때 상품명과 카테고리가 정확했을 때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순위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율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인기도 점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변 지인 찬스 잊지 말고 꼭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등록까지 완료를 해주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스토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고민을 또 많이 하시는 상품 페이지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품 페이지를 만드실 때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너비는 860, 높이는 사실 제한이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2만 픽셀 이내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고 이미지는 최대한 많이 쪼개서 넣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품 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적어주셔야 되는 플로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들에게 리뷰 이벤트를 꼭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10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라는 이벤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독려를 하시면서 한번 들어온 고객이 절대 이곳에서 하나만 사고 나가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상품 페이지에서 상품에 대한 내용을 쓰실 때에 고객님이 이 상품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위험하다라는 사실에 대한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서 니즈를 유발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이 마스크를 판매를 할 때 상품 페이지에 제일 위에 넣으셔야 되는 거 이쁜 이미지가 아닙니다. 마스크를 지금 쓰지 않으면 당신은 산소 마스크를 쓸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위쪽의 이미지를 좀 보여주면 고객들이
그치. 마스크 진짜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 해당하는 상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상기하는 부분은 마스크를 썼을 때에 여러분들이 감염될 확률이 정말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마스크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고 다른 회사와의 차이점으로 우리 회사의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표현을 해주시고 이 마스크를 살때 마스크 스트랩이라든지 아니면 마스크 보관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팔고 있고 형광거리라든지 같이 판매를 해주시면서 객단가를 올려주시면